테슬라가 이제 완전 주행의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기업 가치가 한 4조에서 6조 달러 갈 것이다. 윤희들 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가 계속 핫해요. 근데 실제로 왜 핫하냐면 기술 발표를 하고 뭔가 혁신을 하고 이래서 핫하기보다 주가가 지난 4개월 새 한 4배 올랐어요. 물론 지난 4개월 새 4배 올랐다는 건 이제 3월 중순을 기준으로 지금 7월 말이니까 코로나 사태를 푹 꺼졌다가 축 올라오면서 이제 4배가 올라가지고 계속 핫한데 왜 핫하냐면 4배가 오른 게 끝이 아니고 테슬라가 3,000슬라, 10,000슬라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핫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각종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쉬워졌거든요. 그냥 계좌만 오픈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삼성증권을 통해서 미래에셋을 통해서 그냥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시간도 시세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 주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언제 많이 했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에다가 소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게 발표되면서 야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서 소득세 내나 한국에서 내나 똑같잖아.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미국이나 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7월 29일 기준으로 2,780억 달러예요. 333조 정도 됩니다. 그럼 비교 대상은 삼성전자를 보자면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으로 400조 정도, 396조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비슷한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애플은 하나로 얼마냐? 2,000조 정도 됩니다. 애플이 1,000조네 라고 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000조인데,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이제 희망회로,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얘기할 때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희망회로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막 기사 이런 데 써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완전 주행의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로봇 택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여기 두 문장이 핵심이긴 한데 일단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기업 가치가 한 4조에서 6조 달러 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천억 달러 가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에서 15배쯤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누군가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1,500달러니까 10배면은 한 주에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넘게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 지금 테슬라에 비하면 얼마예요? 한 6배인데 애플보다도 테슬라가 2~3배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엄청 싼 겁니다. 무조건 올라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추천은 못 드리겠고, 지금 저점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역사가, 시간이 저희가 한 3년 지나봤을 때 그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회사 시총 비교 한번 봐볼게요. 이제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7월 초쯤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디디투싱, 우버. 디디투싱이랑 우버는 이걸 자동차 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죠. 그 다음에 혼다, 다임러, BMW, GM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순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1위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시각에 보면 지금 주가는 고평가된 주가고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라고 보면은 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과열적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과열이다. 간신히 흑자 전환을 회사가 무슨 도요타보다도 시총이 높냐. 사실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흑자 전환을 해서 주식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줬지만 흑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무슨 도요타랑 비교를 하냐. 테슬라 차 완성도 봤냐? 조립 품질, 이거 단차 여기 벌어지고 저기 벌어지고 그런 개판인 차를 가지고 어디는 막 풍절음 소리 난다 그러고 도요타가 웬 말이냐?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고요. 희망회로 쪽 3,000슬라, 10,000슬라 간다. 요거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다. 얘네가 자꾸 전기 하는데 전기는 오히려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고 요거는 자율주행이 핵심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거다. 인간이 이동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이 개념이 완전 체인지 되는 거다. 플러스 택시, 물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렇죠. 물류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택배 시장도 굉장히 변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현재 주가는 그래요. 현재 주가를 설명해 보자면 전기차 회사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당연히 도요타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전기차는 부수적이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차면서 빠르게 자율주행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로봇택시 뭐 이런 거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상용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면 지금 주가가 낮다라는 평가도 맞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환기를 하고 갑시다.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막 이래가지고 특집 방영이 됐어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제 신나게 까였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지금 테슬라 불안하다, 지금 사고 난 거 많이 보지 않았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아직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로 보자면 아직 2단계입니다. 3단계까지도 오지도 못했어요. 그 2단계와 3단계가 왜 이렇게 벽이 높냐면 3단계는 내가 손을 안 대도 차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소재 여부가 따라요. 여기 핵심은 책임 소재입니다. 2단계 차까지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실수를 했던, 내가 실수를 했던, 벽을 들이받았어. 그러면 제 책임이에요. 제 보험수가 올라가면서 보험료 내고 수리하면 되는 건데, 3단계부터는 차가 벽을 들이받았어. 그러면 제조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닌 거죠. 나는 차에 대해 운전을 위임했다 라는 정도의 증거만 있으면은 운전을 제대로 못 시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라고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뭘 하냐면 이제 보험사 이런 걸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보험도 우리가 할게,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자율주행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이제 국토부에서 전기차 결함조사 착수, 근데 뭐 한 2년 걸린다 그래요. 2년 뒤에는 뭐 아예 또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결함조사하는데 2년 걸리면은 그때 가서는 제 생각이지만은 뭐 별로 의미 없는, 지금은 보니까 별로 문제 없네요,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에 이제 올해 이벤트가 있어요. FSD랑 NOA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살짝 설명해 드리면, FSD는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테슬라 살 때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6월 30일까지는 뭐 770만 원 정도 했다가 한국 돈으로 7월 1일부터는 인상이 돼갖고 9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차 살 때 보면 이제 옵션이 있는 거고, 살 때 선택하셔도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드웨어는 다 장착돼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되는 거라서 풀 자율주행 한다는 거고, 요거를 하면은 이제 NOA 기능이 들어온다고 해요.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무슨 얘기냐면 내비 찍은 대로 차가 그냥 간다, 고속도로로 빠져나가고 막 이런다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테슬라가 올해 안에 신호등도 인식해서 서주고 왼쪽 오른쪽 갈 길 좌회전 우회전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앨런 형아가 얘기한 건 되긴 됐는데 조금 타이밍은 밀렸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택시라는 거를 이제 앨런 형아가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앨런 형아가 이제 로봇택시를 하면서 제일 자극적인 멘트는 뭐였냐면, 로봇택시를 빠르게 굴리면 1년에 이걸로 3만 달러도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희망찬 또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로봇택시가 뭐냐면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 공유 서비스 같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테슬라를 타고 출근을 했어. 출근을 하고 나는 회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 있는 그 9시부터 6시 동안 너는 가서 돈을 벌어와라 라고 하면, 이 택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테슬라 어플로 이제 카카오 택시 우리가 부르듯이 부르면 그 테슬라 차가 와서 사람을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다 주고 사람이 내리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내 6시까지 다시 우리 회사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고 가고 집에 갔어. 집에서 7시에 도착해갖고 나는 저녁 먹고 잘 거니까 너는 밤새 돈을 벌으렴 하면 얘가 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빡세게 이걸 굴리면은 1년에 3만 달러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차값이 뭐 얼마니까 차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진 않는 게, 우버나 리프트가 지금 이제 뭐 마일당 한 2달러, 3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얘네는 뭐 0.2달러, 0.18, 뭐 18센트, 뭐 20센트 정도로 돈을 받고 저렴하게 운송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10분의 1이나 뭐 5분의 1 정도로 운송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게 뭐냐면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동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또 여기서 깨알, 우리는 거기서 30% 정도 수수료 먹을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은 좋은데
사실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식의 유상운송은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자율주행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도 이제 곧 허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율주행도 불법이고 유상운송도 불법이야. 원래 유상운송 하려면 면허를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타다도 운수사업자 면허 필요하니까 날라갔죠. 근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건 맞는데 이게 또 계속 막혀있지는 않을 거고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은 또 언젠가는 뚫릴 것 같아요. 당장 2021년에 뚫리지는 않겠지만 보통 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한 2030년 정도부터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자, 테슬라가 또 올해 9월 15일날 하겠다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뭐 4월에 하겠다, 뭐 6월에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핑계로 행사를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배터리 데이가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배터리 데이 뭐냐면 아까 방금 제가 로보택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탈 때는 보통 자동차가 한 10년 타면서 한 20만 마일 탄다고 해요. 20만 마일 뭐 한국으로 하면 뭐 30만 킬로 되는데 10년 타면서 뭐 1년에 한 2, 3만 킬로 타니까 30만 킬로 타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로 요거를 커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도 얘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동안도 얘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100만 마일 배터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계산이 돼요. 지금보다 그럼 배터리가 한 5배 정도는 더 오래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발표하겠다는 게 이제 배터리 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막강한 성능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현재도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돼서는 탑에 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와 동급 차량 비교를 한 거를 보면은 모델 S, S, 뭐 X, 모델 3가 다 그 주행거리가 제일 길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쉐보레나 뭐 코나 뭐 이런 것들, 제기어 이런 애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관리 기술, 배터리를 멀리 갈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됐을 때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 냉각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테슬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까지 얹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그래서 자동차 회사로 보자면 이미 시가총액이 오버스펙이지만 이거를 자율주행 회사, 에너지 회사, 서비스 회사로 보자고 하면 테슬라의 그 승차 공유 서비스가 뭐 우버나 디디 출신보다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잠깐만 이게 그렇게 지금도 저평가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판단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가지고 이걸 제가 뭐 사라! 고평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반론이 있어요. 그럼 뭐 테슬라만 잘 나가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뭐 벤츠, BMW도 있고 그 외계인 갖다가 고문한다는 포르쉐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그 잘 나간다는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얘들은 노냐? 금방 따라잡으면은 기술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누가 따라잡으면은 테슬라만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들 하는 거야. 우리 자율주행 우리도 됩니다. 전기차 저희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들 또 박터지게 싸우는 거라서 여기에 그런 정도 메리트는 없지 않나 싶은 게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허들이 높대요. 세간의 의견입니다. 생각보다 허들이 높고 기존 완성차 회사들이 그렇게 빨리 달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차이가 벌어지고 있더라. 어느 회사가 한 2, 3년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는 로보택시 합니다 라고 하면 상황이 글로 쫙 갈 수 있어요. $30,000 번대잖아요. 차만 사면. 그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동수단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KTX 정도 생긴 거랑 지하철 노선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긴 거 외에는 큰 뭐가 없었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카카오 택시 정도 불러서 옛날에는 이제 콜택시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딘데요? 차 보내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콜비 1,000원이나 2,000원 내고 타던 걸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위치 딱 온다. 요 정도가 변화인 건데 정말 큰 맥락에서 변화는 없는데 지금은 아주 근본적인 누군가 운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운전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지고 차 안에서 지금은 핸들이 있지만 핸들도 삭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대리운전, 택시기사 이런 거 다 없어지는 옛날의 추억에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에는 막 사람이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날이 10년 안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앨런 형은 언제나 좀 과격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년이야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를 봐주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시총은 자동차 회사로서 평가된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 기업, 완전 자동주 기업 이런 걸로 평가가 된 거다. 단순한 전기차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얘기 한번 정리했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썰들 제가 종종 재밌게 해드릴 테니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